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철강, 알루미늄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포스코 홀딩스가 나와 있고요. 5월 MSCI 정기 변경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 종목들도 핫스탁5 종목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YRK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하나오션이 14%대 오름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포스코 홀딩스부터 좀 살펴볼 텐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이 관세를 3배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로 인해서 국내 철강주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모처럼 오늘장 에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중국 견제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 그리고 태양광 설비 산업 등 이 신재생 에너지 업계까지도 뻗쳐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전망들에 또 힘을 받으면서 조선 3사가 다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4% 넘는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을 살펴볼 텐데 5월 MSCI 한국 지수 정기 변경에 알테오젠이 편입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5월 MSCI 한국 지수에 또 편입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전력기기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 탄력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면서 12% 넘는 시세 보여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었던 종목인데요. HBM 경쟁 심화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종목을 한번 짚어봐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포스코 홀딩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오늘 이제 철강 업종이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제가 아침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철강 업종에 대해서 상승을 좀 예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영상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왜 갑자기 관세를 매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국민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관세를 매기는 거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자주 하는 행동인데 좀 따라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조선업종과 지금 태양광 쪽도 역시나 좀 관세에 대한 부분 좀 무역법에 대한 자꾸 이런 태클을 좀 걸면서 이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이런 계속 트러블을 만들고 있는 게 일부러 좀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관세가 한 7.5%였는데 이거를 3배 정도 올리면 한 20% 넘게 올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심했고 좀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다들 또 알고 계시지만 원래 하던 본업은 철강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포스코의 이런 철강 쪽의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왔고요. 2차 전지 관련 쪽까지 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최근에 또 리튬 선물 가격이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도 살아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확실한 좀 플랜을 좀 말을 하면서 좀 반등해주는 모습.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좀 많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좀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대부분 한 60만 원대 정도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4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지만 여기서 뭐 더 크게 밀릴 거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 관세를 뭐 매긴다고 해서 갑자기 뭐 매출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오늘 중국에 있는 그 철강업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저점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더 들고 가 보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저항대가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긴 흐름으로 보실 수 있고 5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향후 올해 이상은 좀 1년 이상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저점에서 뭐 한 번 정도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 너무 크다 하더라도 내려놓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하면서 전략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어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네, 짚어볼까요? 뭐 다 비슷한 종목들인데 이제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도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위에서부터 봤나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주 어제 제가 강의 내용에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일단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업종과 조선 업종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환율 수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일단 오늘 좀 바로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아까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관세 매긴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좀 말씀드린 업종이 또 조선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초에도 한번 이런 이슈로 조선 업종이 좀 상승이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다시 한번 붙이면서 철강 쪽에만 철강과 알루미늄 이쪽만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뭐 태양광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업종에서도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났어요. 이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하나오션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200억, 2,300억 정도의 강한 거래 대금을 좀 동반하면서 직전에 이런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외로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이런 추세로 좀 간다면은 일단은 정고점까지도 뭐 긴 흐름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긴 사이클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조선 업종이 큰 해양 플랜트를 수주한 게 아니고 대부분 매출 비중이 벌크선이라든지 뭐 LNG선이라든지 아니면은 LPG선이라든지 그 단순한 이제 배로 인해서 매출이 좀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큰 계약권 이제 뭐 우리가 영업이익을 따졌을 때 이제 이런 배가 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출 비중에서 좀 저렴한 쪽에 속하는 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큰 해양 플랜트 쪽을 따내는 게 훨씬 더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런 매출은 좀 많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엄청나게 큰 상승을 좀 노리시기보다는 직전 고점 정도까지만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35,000원 정도까지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좀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하나오션은 이제 뭐 인수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겠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좀 보면서 좀 차트를 좀 길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월봉을 봤었을 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이 예전에 2007년,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긴 장기적인 박스권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업종이 다시 한번 살아나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때는 중국이 그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급등을 했던 시점이 있지만 지금은 중국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큰 영업이익을 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하지만 길게 뭐
뭐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하나오션이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전고점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지켜본다면 35,000원 내에서는 수익 실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이야기 짚어볼 텐데요.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강사님께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줬었던 종목인데요. 자, 알테오젠 지금은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알테오젠도 제가 뭐 지지난 방송이 되겠죠. 예, 뭐 나와서 공략적으로 좀 드려서 수익을 좀 챙겨드린 종목인데 오늘 좀 특징적으로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뭐 삼천단 제약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알테오젠도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좀 블록딜로 인해서 좀 매각 이슈로 좀 고점에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렸고 그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호재가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5월달 MSCI 편입 확정이 되는 날짜가 아마 다음 달 15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에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미 좀 이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은 좀 많이 반영됐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뭐 좀 시간을 좀 두면은 좀 볼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리시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확정이 딱 돼버리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상승 시마다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혹시나 내가 뭐 나는 좀 더 긴 흐름으로 보고 싶다 하시더라도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오히려 좀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여기서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좋지 않겠다.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테오젠은 지금 비중을 늘릴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들어봤고요. 반등을 줄 때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해 나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 텐데 다음 종목 역시나 5월 MSCI 이제 정기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자주 뭐 언급을 좀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 관련 쪽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쪽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변압기 쪽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 뭐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비가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고 주변에 좀 보시면 데이터 센터 건물 짓는 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설사들이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뭐 아파트를 좀 많이 짓는다라고 했었을 때 요즘 이런 데이터 센터 짓는 건설사들도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저도 좀 지나가면서 몇 번 보긴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세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까지도 흐름이 괜찮아요. 뭐 MSCI 편입될 확률도 높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이걸 수익을 내야 되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올해 초부터 상승을 좀 했는데 그 가격대가 거의 10만 원대 이하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8시 방송이 아닌 뭐 아침 방송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1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지금 20만 원 돌파하고 25만 원, 26만 원까지도 고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물론 뭐 템베거 가는 종목들도 많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계속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 저점에서 올라가는 그 금액보다도 고점에서 좀 몇 프로 더 올라가는 그 거래 금액 자체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제 말이 틀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허황된 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내일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 한 2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런 고점 부분에서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위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거래대금도 고점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저는 차트상으로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한 번도 깨지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런 비슷한 흐름이 언제 나왔었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나왔을 때
때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왔어요. 계속 좀 살짝 조정 주고 나서 바로 반등 나고 이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이럴 때 저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은 뭐 20만 원 후반대, 20만 원 이후에 좀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속 들고 가다 30만 원, 40만 원 목표가 잡고 보시다가 오히려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수익이 났었을 때 일부 현금화하면서 좀 다음 흐름을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매수 단가가 20만 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너무 크게 수익 실현을 노리기보다는 좀 부지런히 올라줄 때마다 수익을 챙겨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 5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입니다. YRK가 남아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하루에 한 종목씩은 반도체 업종에서 상한가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뭐 그게 뭐 CXL이 됐든 뭐 온디바이스 AI가 됐던 뭐 어떤 뭐 HBL이 됐든 어떤 업종이 됐든 이렇게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명을 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저항대 자리를 뚫고 올라간 건 좋습니다. 뭐 실적 개선의 기대감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4,200억의 큰 거래 대금을 통해서 고점을 좀 뚫어주면서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지금은 뭐 물려도 뭐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현대 일리트리 이것도 좀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대형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는 테슬라 주가의 하락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도 언젠가는 좀 조정을 좀 받고 하락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좀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뭐 더 간다,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만 좀 들으시고 이거 뭐 반도체 관련주는 그냥 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 때가 되게 위험한 시기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저점에서 좀 오늘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실히 이제 추세 전환됐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뭐 갭상승으로 좀 떴었을 때는 역시나 좀 차익 실현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반도체 업종은 저는 이제 계속 좀 비슷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상승시마다 좀 비중 축소,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새롭게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쪽을 좀 공략을 하시기 위해서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